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며칠 전이죠. 2026년 1월 23일 미국 폴리티코를 포함한 외신들이 아주 긴박하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백악관이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해 해상 봉쇄라는 최후의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어요.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원천 차단하는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바나 시내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지만 냉정하게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게 또 그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 60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쿠바식 경제 실험이 2026년이라는 시점과 만나 터져나온 예정된 종말에 가깝기 때문이죠. 사실 1958년의 쿠바를 떠올려보면 지금의 암흑은 믿기지 않는 수준이에요. 당시 쿠바의 1인당 GDP는 중남미 전체 3위였고 놀랍게도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고 TV 보유 대수는 세계 8위를 기록하던 중남미의 압도적인 보석이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그 보석은 왜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많은 분이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대통령 관저를 덮쳐 마두로를 생포한 사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마두로 정권이 쿠바에 원유를 무상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무상으로 쓰던 원유가 뚝 끊겼으니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마두로 정권은 왜 쿠바에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었을까요? 사실 말은 무상 공급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상 공급은 아니었어요. 2000년 10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아바나에서 만나 역사적인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이 협정의 본질은 아주 냉혹한 바터 무역, 즉 물물 교환이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보내주는 대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정권 유지를 위한 정보 요원들까지 베네수엘라 전역에 파견하기로 한 겁니다. 이걸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동맹의 끈끈한 우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괴한 인력 착취예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정성기 시절 매일 10만 배럴에 달하는 기름을 쿠바로 보냈습니다. 당시 쿠바 전체 에너지 수입량의 무려 61%를 이 계약 하나로 해결한 거죠.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 한 푼 안 쓰고 국가를 돌리는 세상에 다시 없을 마법 같은 거래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베네수엘라로 파견된 쿠바 의사들의 월급, 그건 누가 가져갔을까 하는 거죠. 미 국무부와 국제인권단체들의 확정 데이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보낸 석유를 의사 한 명의 몸값으로 환산해보면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0,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였어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의사 한 명의 임금으로 지불한 셈이죠. 쿠바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 중 무려 80%에서 90% 이상을 국가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정작 타국 오지에서 목숨 걸고 진료한 의사들이 손에 쥔 건 고작 $200~300 수준의 푼돈이었고 남은 달러는 쿠바 군부 기업 가에사의 궁고로 고스란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국가가 벌어들인 외화가 민생 예산이 아닌 군부 기업의 금고로 직행했느냐는 거죠. 그 이면에는 쿠바라는 국가의 기형적인 지배 구조가 있어요. 가에사는 쿠바군 산하의 거대 지주 회사인데 얘네들이 쿠바 전체 외화 거래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머무는 호텔, 이용하는 렌터카, 심지어 해외에서 가족들이 보내는 송금 결제망까지 전부 가에사가 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벌어온 달러 역시 국가 계좌가 아니라 이 군부 금고를 먼저 거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025년 쿠바 정부의 예산 집행 확정치를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아시다시피 지금 쿠바는 전기가 끊기고 상수도가 터져나가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상식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이 예산을 발전소 부품을 사고 수도관을 고치는데 최우선으로 써야 하죠. 하지만 가해사는 전혀 달랐어요. 관광객이 없어서 호텔 가동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전체 투자 예산의 무려 33%를 새로운 고급 호텔을 짓는데 쏟아 부었어요. 반면 붕괴해가는 전력망과 상수도, 농업 같은 인프라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투자의 고작 1% 남짓이었어요. 왜 이런 황당한 배정이 나왔느냐 하면 군부 입장에서 발전소 수리비는 한번 쓰면 사라지는 비용이지만 호텔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이 어둠 속에서 굶주리든 말든 자신들의 금고를 채울 건물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기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정권이 그렇게 비자금을 쏟아부어 호텔을 지어봤자 정작 그곳을 채울 외국 기업이나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는 법적인 올가미가 이미 채워져 있다는 점이죠. 혹시 지난 2023년 초에 전 세계 대형 크루즈 선사들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무려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을 맞았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카니발이나 로열 캐리비안 같은 유명 선사들이 쿠바 아바나 항구의 부두를 이용했다는 게 제목이었어요. 이게 왜 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그 부두가 60년 전 쿠바 혁명 당시에 국가가 강제로 뺏었던 미국 기업의 땅이었거든요. 미국에는 헬름스 버튼법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이 있는데 뺏은 자산을 이용해 돈을 버는 외국 기업에게 미국 법원이 대신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판결 하나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지 짐작이 가시죠? 쿠바에 발을 들였다가는 미국에 있는 우리 회사 자산까지 몽땅 압류당하겠구나 하는 공포심을 심어준 겁니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 스페인의 대형 호텔 그룹이나 캐나다의 광산 기업들 같은 큰손들이 쿠바라면 진저리 치며 발을 빼고 있어요. 결국 군부 입장에서 호텔은 나중에라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일지 모르지만 법 무서워서 들어오겠다는 기업도 없고 크루즈도 끊겨버린 쿠바에게 그 호텔들은 그저 돈 먹는 하마일 뿐인 거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제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투자하겠다는 사람까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문이 다 닫히기 전부터 쿠바 경제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2021년 단행된 화폐 통합 정책, 일명 타레아 오르데나미엔토의 처참한 실패입니다. 당시 쿠바 정부는 이중통화제를 폐지하면서 최저임금을 무려 5배나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생색을 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500%나 올랐으니 당장은 살림살이가 펴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국내 생산 기반은 하나도 없는데 시장에 돈만 5배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곧바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6년 1월 26일 현재 쿠바 중앙은행이 고수하는 공식 환율은 1달러당 24페소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부 정부에서나 존재하는 가짜 숫자일 뿐이에요.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암시장의 실질 환율은 이미 460페소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공시가보다 무려 19배나 비싼 값을 치러야 시장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왜 회계적인 자산 살인인지 실제 사례로 볼까요? 지금 쿠바 노인들이 받는 한 달 연금이 약 4,000페소 정도거든요. 이걸 정부 공식 환율로 치면 166달러나 되지만 실제 암시장 환율로 바꾸면 고작 8달러에서 9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00원 남짓한 돈인데 시장에 나가서 달걀 한 판, 닭고기 한 마리 사면 한 달 연금이 통째로 증발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평범하게 살던 중산층이 환율 폭등 한 번에 인이를 걱정하는 급빙층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정권의 태도예요. 군부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는 MLC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해외 친척에게 받은 마지막 달러 한 푼까지 갈취하고 있어요. 페소로 월급을 주면서 비누나 식용유 같은 필수품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달러 전용 상점에서만 팔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노동 가치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실물 자산인 외화는 군부가 몽땅 흡수하는 이 추악한 빨대 경제. 이게 바로 2026년 쿠바가 마주한 보석의 추악한 속살이자 미국이 해상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든 결정적인 배경입니다. 결국 쿠바의 몰락은 외부의 제재 이전에 자국민의 자산을 화폐 정책으로 도살한 내부의 무능과 부패가 이미 90% 이상의 마침표를 찍어둔 상태였던 겁니다. 경제 시스템의 붕괴보다 더 잔인한 건 그 국가를 지탱할 사람이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6년 1월 현재 쿠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독립적인 인구 통계 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한때 1,100만 명을 넘었던 쿠바 인구는 최근 4년 사이 무려 25%가 급감하며 현재 800만 명 선마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쿠바를 탈출한 인구는 확정치로만 179만 명에 달하는데 놀라운 건 이들 중 77% 이상이 15세에서 44세 사이의 가임기 청년층과 핵심 노동 인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며 섬을 등치고 바다 건너 미국으로 남미로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한 결과죠.
이 인구 엑소더스는 쿠바가 그토록 자랑하던 의료 강국의 신화마저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만 6천 명에 달했던 등록 의사 수는 2024년 말 확정 기준 7만 5천 명 선으로 29%나 수직 하락했어요. 왜 의사들이 메스를 버리고 나라를 떠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암 시장 환율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문의들의 월급이 실제 가치로 따지면 고작 20달러 수준이거든요. 병원에 가도 약품이 없어 붕대 대신 천조각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조차 생존을 위해 망명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은 자국 병원에 약이 없어 국민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매년 수만 명의 의사를 해외로 파견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권 유지비를 마련하는 이 인적 자원 착취 모델이 결국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마비를 불러온 거죠. 실제로 2018년 1000명당 4명 수준이던 영아 사망률은 2025년 기준 9명을 넘어섰고 전국 약국의 70% 이상이 필수 의약품 재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의사는 부족하며 남겨진 이들의 25%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인 나라. 미국이 검토 중인 해상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이 노인들의 섬이 마주할 참사는 이미 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사실 사람이 없으면 나라를 지탱할 기초 체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쿠바 정권이 기댈 곳은 자국민의 노동력이 아니라 외부의 원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쿠바 정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현재 쿠바의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자 사회주의 혈맹인 중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두 나라의 관계는 1960년 수교 이후 60년 넘게 형제국이라 불릴 만큼 끈끈했습니다. 중국은 쿠바 전체 교역량의 30%를 책임지는 최대 무역국이고 쿠바는 그 대가로 설탕과 니켈을 공급하며 미국의 앞마당에서 중국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이 혈맹 관계의 밑바닥엔 차가운 계산서가 깔려 있어요. 바로 쿠바가 중국에 진 빚, 확인된 것만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해요. 더 심각한 건 쿠바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이 빚의 이자조차 단 한 푼도 갚지 못한 디폴트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지난 1월 22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승인한 긴급 원조 내역을 보면 중국의 달라진 속내를 읽을 수 있어요. 현금 8천만 달러와 쌀 6만 톤. 우리 돈 1,100억 원 정도인데 언뜻 커 보이지만 쿠바 전력망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인 100억 달러와 비교해보면 전체 복구비의 0.8% 수준입니다. 최우방이라면서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을까요? 중국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빌려준 돈을 받을 가망이 없으면 지갑을 닫는 게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이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선 결정적인 근거. 여기서 쿠바의 마지막 상환 수단이었던 설탕을 눈여겨봐야 해요. 사실 설탕은 쿠바에게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진 4조 원의 빚을 갚기로 약속한 일종의 현물 담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담보 시스템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짚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먼저 생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비료와 연료부터 막혔어요. 나라에 외화가 없으니 비료를 못 사고 비료가 없으니 사탕수수 수확량이 반토막이 났죠. 겨우 키워놔도 수확기 기계를 돌릴 디젤 연료가 없어서 밭에 있는 사탕수수가 그대로 썩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100년 된 설탕 공장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쿠바 공장들은 대부분 1920년대 장비들인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교체 부품을 구할 길이 없었거든요. 결국 150여 개의 공장 중 지금 가동되는 건 고작 20개 남짓.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2024년 말 확정된 설탕 생산량이 약 15만 톤에 그쳤습니다. 1980년대 정성기에는 연간 800만 톤을 꾸준히 생산했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급감하긴 했지만 200만 톤 수준으로 생산은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게 얼마나 처참한 수치냐를 보면 쿠바 국민들이 1년 동안 먹어야 할 배급용 설탕만 60만 톤이거든요. 자기들이 먹을 것도 45만 톤이나 부족해서 브라질에서 설탕을 수입해 와야 할 판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중국은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래 매년 40만 톤의 설탕을 받기로 했던 수입 계약을 사실상 중단해 버린 거죠. 이건 너희는 이제 물건으로 빚 갚을 능력이 없구나 라고 공식적으로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보낸 8천만 달러는 쿠바를 살리려는 투자가 아닙니다.
최우방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속내는 쿠바 정권이 당장 망해서 중국이 공들여 놓은 도청기지나 지정학적 이점까지 통째로 날아갈까봐 던져준 최소한의 자리세인 셈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미 떼인 4조 원이라는 매몰 비용 때문에 더 이상 큰 돈을 쓰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판단한 냉혹한 결과물인 거죠. 사실 설탕은 쿠바 사람들에게 단순히 단맛을 주는 기호식품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배급 시스템인 리브레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현금 창출원이었거든요. 설탕을 팔아 벌어온 달러로 다른 식량을 사와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였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졌는지 그 수치들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2024년부터 배급 시스템에 본격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2025년 말 확정치를 보면 배급 항목 중 약 40%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매달 나오던 쌀과 콩이 몇 주씩 늦어지는 건 예산일이 됐고 암시장의 식료품 가격은 정부 배급가보다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 폭등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게 우유입니다. 사탕수수 찌꺼기는 소들의 사료로도 쓰이는데 설탕 산업이 망하니 사료가 부족해지고 축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거든요.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쿠바의 우유 생산량은 예년 대비 50% 이상 수직 하락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설탕의 나라 쿠바가 이제는 배급해줄 설탕이 없어서 브라질이나 프랑스에 연간 40만 톤 이상의 설탕을 오히려 돈 주고 수입해오는 처지가 됐다는 점입니다. 설탕을 팔아 식량을 사오던 나라가 이제는 식량을 포기하고 설탕을 사와야 하는 역설적인 파산 상태에 빠진 거죠.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쿠바 가구의 약 88.5%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요. 하루 3끼를 온전히 챙겨 먹는 집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중국이 보내준 쌀 6만 톤은 1,100만 국민이 한 달만 먹어도 사라질 양입니다. 근본적인 생산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 한 이런 원조는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안에서부터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고 믿었던 우방의 도움마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쿠바를 향한 마지막 숨통마저 조여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검토 중인 해상 봉쇄는 단순히 물건을 못 팔게 하는 제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군함을 동원해 바닷길을 막아서 쿠바의 심장인 석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쿠바는 이미 에너지의 60% 이상을 책임지던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끊기면서 전력망의 80%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 봉쇄가 현실화되면 남은 러시아나 멕시코의 유조선조차 아바나항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전기가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병원 장비가 멈추고 식량 운송 트럭이 서버리는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심정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면의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쿠바 군부 기업 가에사가 숨겨둔 1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입니다. 국민들은 굶주림과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정권을 쥐고 있는 군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막대한 돈을 해외 비밀 계좌와 고급 호텔 자산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해상 봉쇄로 압박 수위를 높여서 군부 핵심층이 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내 비자금을 지키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즉 내부의 배신을 유도하는 전략인 거죠. 결국 2026년 말 쿠바가 마주할 시나리오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수렴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군부가 자신들의 자산을 보존받는 대가로 정권을 포기하는 관리된 붕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공권력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국가 소멸의 단계입니다. 2025년 기준 영아 사망률이 9명을 넘어서고 인구의 25%가 이미 나라를 떠난 상황에서 쿠바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며 일본보다 풍요로웠던 나라가 60년에 걸친 무능한 독재와 부패한 군부의 빨대 경제 끝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바나의 꺼진 가로등은 단순히 전기가 나간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인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